대만 침공 무관론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외교는 슈쉐가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는 비굴한 중립 외교에 포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슈쉐하고 빠지면 된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안보, 경제, 외교를 완벽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인TV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파괴자. 이 최강 빌런 하나로 대한민국 꾸러지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친중, 친북, 청산 리스트의 두 번째 시리즈 이재명인데요. 남의 나라 이리죠 하면서 슈쉐 이렇게 말하던 이재명, 대만 침공 무관론의 민낯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요? 라는 질문에 그건 남의 나라 일이다. 우리는 쉐쉐하고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인간의 발언인지 정말 깜짝 아니 놀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의 발언, 이게 외교 인식인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유사시의 남의 나라 일이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발언은 굉장히 힘든 발언이죠. 무지에서 온 것일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한국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가지고 침략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던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밖에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나라 생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지금까지 지켜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불안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도된 친중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이런 외교 인식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까지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하고 무자비한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에 대한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한한 존재가 아닐까? 해석 불가의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의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옆에 몇십 년간 살보비고 사는 김혜경 씨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재명의 말.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직접 대응할 이유가 없다. 미중 갈등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쉬쉬하고 빠지면 된다. 이 말이요, 되게 간단하지만 파장은요, 국가적 위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한미일 안보 공조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미국은 이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발언을 이렇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중국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때 싱하이밍이가 이재명 불러가지고 뭐 장문의 편지 읽고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외교 무대에서 이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이후다라는 거죠. 자, 일본은 뭐라고 했냐?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다라고 안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대만 침공한다, 바로 일본은 들어간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런데 한국만 중립을 취할 수 있을까? 미쳤습니까? 한미일 안보 연합 자체가 흔들리는데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은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일본의 유엔사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발을 빼면요, 한미 동맹도 균열이 되죠. 신뢰도 붕괴가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신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역의 생명선이 있잖아요. 남중국해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이게 남중국해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깔끔하죠. 이게 뭐냐면 중국과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이에 쉽게 얘기하면
공동 이제 교집합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한국 수출 수송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물동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 수출입 물동량 40%가 여기로 지나다니고요. 수입 에너지가 90%가 이쪽을 향해 돌아댕깁니다. 그런데 아이고 복잡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뭐 양아치 짓이다라고 해야 되나?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지도 기억하시죠? 요게 요 남중국해 이 분쟁 지역입니다. 왜 분쟁이 됐냐라고 보면요. 남중국해 끝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여기 보이죠? 이 섬 끝에 여기 노란 필리핀 주장 영유권 요 노란 칸 안에 있잖아요. 여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지가 뭐라고 하냐면 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이 이게 다 중국의 바다야. 그럼 필리핀, 대만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 대만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 중국 바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구단선 안에 대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대만을 잡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기본으로 하는 UN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분쟁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UN이 강력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UN이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무역의 생명선 이미 보셨고요.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이 아까는 화면에서 한 40%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60%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라고 하는데요. 대만 이 유사시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하거나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작이 나는 겁니다. 실제 피해 수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2022년 해군의 분석입니다. 하루의 경제 손실이 약 4,452억. 왜냐하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걸 삥 돌아서 수출입의 수송로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돈이 그만큼 들겠죠. 그리고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GDP 최대 23%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과 SK 그리고 현대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상황은 악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남의 나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국가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교적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편들 건데 미리 마음에 좀 다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립이다라는 건 사실상 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외교에서 중립은 방관이죠. 이게 가장 치사한 짓입니다. 국제사회가 현상 변경을 반대로 연대를 할 때 우리는 중립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왕따죠, 왕따. 쉐쉐하고 빠지자라는 건 사실상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회주의 진영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유민주 국가 선에서 탈락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이재명의 쉐쉐 외교 발언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일관되게 반미 노선으로 이 친북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사드에 대한 추가 배치 반대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는요. 일체 민주당 저쪽 좌쪽 진영에서는 뭐라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문재인 정권에서 입을 닫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원희룡이가 도지사로 있을 때요. 거기서도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기념식 같은 걸 했습니다.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걸로. 웃긴 짓이죠.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도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재명의 이런 행보,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대만 침공 무관론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외교는 쉐쉐가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는 비굴한 중립 외교에 포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쉐쉐하고 빠지면 된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안보, 경제, 외교를 완벽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요, 조금 대한민국이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 후에 다시 이재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셋이어야 할 나라였다면 이미 주권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가사범의 부도덕, 그 다음에 경제 무지함까지 갖춘 이 고루고루 갖춘 이 최강 빌런이 권력 하나 믿고 사법부 흔들고 입법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 앉아가지고 친북, 친중의 노선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치가 아니죠. 조용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침투 전략의 내통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북한의 제대로 뿌락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관타나모가 열리기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화가 돼서요, 이 최강 빌런 이재명 제대로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재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친족 친북의 청산 리스트는 제가 권영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생각인데요. 북한은 고개 숙이고 국민 앞에는 콩기름 바르고 꼿꼿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의 민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